그리고 공개된 이재명 대표의 증거인멸 교사 의혹, 육성 녹취. 여러분들 잠시 후 직접 들어보시고 판단을 해주시죠. 기억이 안 난다라는 증인에게 이재명 대표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에 대한 증언을 거듭 부탁하는 육성 노치가 드디어 공개가 된 겁니다. 증거인멸 교사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시 후에 직접 여러분들 판단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인의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이화영이 바보냐라는 말로 강하게 부인을 한 이재명 대표 들어보시죠. 명색이 대북 전문가였고 또 경기도의 대북 인도적 사업을 총괄하는 부지사 이화영 전 국회의원이 이런 국제 제재, 이런 상식도 모르고 북한에 현금 50억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이 바보입니까? 정신 나갔습니까? 증거고 뭐고 다 떠나서 상식, 이 삼척동자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상식에 어긋나는 이런 주장을 대한민국 검찰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검찰을 직접적으로 비판했지만 사실은 이화영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를 비난하는 내용이기도 해서 강하게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화영이 바보냐? 검찰이 상식에 어긋난 주장을 했다. 괄호 열고 1심 재판부도 비상식적이다라는 뜻으로 법조계에서는 해석되고 있습니다. 안용환 의원님, 네. KBS 기자 출신이시기도 하신데 이화영이 바보냐? 어떻게 보십니까? 뭐 바보일 수도 있지요. 바보일 수도 있는데 일단 그 전에 이런 사건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는 대북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유일하게 경기도의 평화부지사라는 직책을 만들었죠. 대북 대화를 위해서. 특히 경기도 이제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관심이 있었다. 이재명 대표는 대권에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 대북 문제에 있어서 뭔가 성과를 내고 싶었다. 그런 조바심이 있었을 겁니다. 어찌됐든 그런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직인을 몰래 이화영 부지사가 찍었다. 경기도지사 그리고 직인을 이화영 부지사가 찍는데 도지사는 몰랐다. 그리고 이걸 전체를 몰랐다. 그리고 이재명이 바본가?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도지사가 바보냐?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이화영 부지사는 그 당시 마음이 굉장히 급했을 거예요. 자기의 보스가 대통령을 되는 것을 돕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라면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쌍방울을 끼어들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가 말한 것 같아요. 북한이 바보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북한이 한 달 만에 뭐 50억을 달라고 했다는데 바보냐. 그런데 네. 북한은 바보일 수가 있어요. 북한은 대남 사업을 한 사람들은 남쪽에서 뭔가를 가져온 것을 엄청난 업적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2000년에 북한 측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KBS에서 백두에서 한라까지라는 방송을 했습니다. 네. 방송 이제 KBS가 중계차를 끌고 백두산 천지까지 가서 방송을 했어요. 방송이 끝나고 이제 나니까 북한 측 인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계차 이제 그 당시 평양에 놓고 가면 안 됩니까?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중계차 달라고 대놓고. 달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측 엔지니어 책임자가 할 말이 없으니까 이거 오래된 거라서 쓸 수가 없을 겁니다. 이랬어요. 예. 그런데 이제 중계차는 적성 국가에 보낼 수가 없는 전략 물자입니다. 그렇군요. 북한은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 뭐 설명해 뭐 하니까는 그냥 대응한다는 게 오래돼서 쓸 수가 없을 겁니까? 그러니까 남겨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달라고 그러는군요. 그럼요. 북한 측에서는 예. 북한 인사들이 옛날에 한참 어렸을 때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돈 좀 주시라고요? 왜요? 하니까 통일되면 갖겠수다. 그러니까 북한 측 인사들은 대남 사업을 하면서 뭔가 땡기는 게 자기들 일입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또 북한 측 얘기를 이재명 대표가 북한이 바보냐? 바보 맞습니다. 북한 땡기는 게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뭔가 말을 잘못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화영이 바보냐? 검찰과 1심 유죄 판단을 비판한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안용환 전 의원은 그럼 도지사는 바보냐? 라는 말로 논평을 했습니다. 확실히 본인의 이 직인을 이화영 부지사가 찍고 북한에 방북 요청한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앞선 검찰 조사에서 도지사 모르게 부지사가 찍은 것 같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도지사는 바보냐? 이화영이 바보냐? 도지사가 바보냐? 북한이 바보냐? 이걸 뉴스하고 있는 내가 바보냐? 뭐 이게 문제인데 조기현 변호사님 누가 바보예요? 바보 아니라는 거죠. 예. 이 당시에 남북교류협력법이나 유엔 제재 상황을 알고 있을 것이고 당연히 네네. 그렇다고 하면 500만 불을 현금 지원하는 약속을 북한에 할 수가 없다는 정도의 판단은 당연히 하는 거죠. 아니 그런데 이 대표 주장대로라면
이화영 부지사가 바보가 아니게 되면 검찰이나 판사는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뭐 항소심이나 이재명 대표 이 판결을 좀 봐야 될 문제이고 네. 이 사건 뭐 이렇게 사건은 시점별로 분리해 봐야 되는데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 이후부터는 대북 사업이 활성화되고 이화영 부지사가 평화부지사로 임명되고 난 후에 3개 항에 대한 대북 사업을 하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2018년 9월, 10월에서 아태 평화 1차 대회하고 또 6.15 공동 평양 방문했을 때 6개항에 대한 남북 경협에 대해서 합의 사항을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경기도가 남북 경협 사업을 하고 있었죠. 근데 이 상황은 정확하게 이 남북 교류 협력법이라든가 유엔 제재에 위반되지 않는 정도에서 합의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 500만 불은 할 수가 없는 거였거든요. 이화영 부지사가 당시에 북한의 김성애하고 그걸 현금으로 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고 그게 안 되니까 결국에 쌍방울이 대납했다는 걸로 지금 구성된 거 아닙니까? 안 되는 일을 어떻게 약속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봐도 이화영 부지사가 500만 불을 현금으로 주기로 약속했다는 시점이 그러니까 6.15 아마 그 공동선언 기념대회 평양에서 있었던 그 시점이었을 거예요. 네. 근데 11월, 12월이 돼도 이행되지 않으니까 김성애가 안부수를 통해서 그거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이랬다는 내용이 전문 진술로 들어와서 그 김성태가 그걸 통해 갖고 대납했다. 이렇게 연결된 거 아닙니까? 이런 전체 상황을 보면 이재명 지사도 그렇고 이화영 부지사도 그렇고 2018년 시점에서는 현금을 북한에 주기로 약속을 할 수가 없다는 건 당연하고 상식적이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해서 구성된 사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정상적으로 판단하는 수 있고 대북 관련해서는 오랫동안 북한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교류해온 이화영 부지사가 그런 약속을 해놓고 본인이 지키지 못해서 결국 이 상황을 초래해서 김성태로 하여금 대납하기로 했다. 이건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군요. 이재명 대표는 상식적으로 이화영 부지사가 그런 범법 행위를 했을 리 없다라는 취지로 이화영이 바보냐라고 항변했습니다만 1심 재판부는 그걸 사실로 봤습니다. 즉 북한에 건넨 돈은 이화영이 김성태로 하여금 대납하게 했다라는 것이고 그 돈의 성격은 이재명 당시 도지사의 방북 사례금이다라고 1심 재판부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부인하는 취지로 이화영이 바보냐라는 발언을 했고요.